2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만큼 길고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평택 외곽에 자리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기지, 일명 독수리 기지의 주방에는 그 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해가 동쪽을 붉게 물들이기 전부터 주방 창문으로 따뜻한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70대 후반의 춘옥자, 여사의 분주한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춘 여사는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요리사의 길을 걸어왔고 그중 20년을 이 기지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연세가 무색할 만큼 빠르고 능숙하게 무와 대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의 리듬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의 춤사위처럼 물 흐르듯 유려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몸에, 그녀의 손끝에 스며들어 하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주방 전체에 퍼지는 멸치 육수와 콩나물의 구수한 향은 낯선 이국의 땅에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에게는 그 자체로 위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이 기지에서 춘 여사의 존재는 단순한 식당 직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돔 고모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애정과 존경이 담긴 한국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굿모닝 고모님, 활기 넘치는 목소리가 주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 강민호 하사였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의 뿌리를 그리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춘 여사는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굿모닝 민호, 오늘도 일찍 왔네. 춘 여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발음하며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민호 하사는 수줍은 듯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식단에는 된장찌개가 없었습니다. 기지 식당 메뉴는 효율성과 다국적 병사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서양식 위주로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 여사는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로 걸어가 작은 밀봉 용기를 꺼냈습니다. 너만을 위한 거야, 비밀. 그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민호에게 춘 여사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 참전 후유증으로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 되자 식당은 서서히 병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기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의 날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미군 병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에서 풍기는 구수한 향은 식당 전체에 가득 퍼져 냄새만으로도 병사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춘 여사는 20년 전 50대에 이 기지 식당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2 자녀를 홀로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터가 필요했고 병원에서 만났던 미군 관계자의 소개로 이 기지 식당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모님, 오늘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또 다른 병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고개를 살짝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녀의 짧은 대답 속에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옥자 여사가 특히나 아꼈던 사람은 한국군 연락 장교인 도진우 소위였습니다. 소위는 2년 전 이 기지에 파견된 이후 매일 춘 여사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님, 오늘도 된장찌개 냄새가 최고네요. 춘 여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 왔니? 오늘은 특별히 두부 좀 많이 넣었어. 간은 괜찮니? 물론이죠, 고모님. 된장찌개는 진할수록 맛있죠.
또 소희는 춘 여사와 대화할 때면 늘 시골에 계신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주 춘 여사를 찾았고 때로는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기지 군인들에게 춘 여사는 영어 실력이 서툴렀지만 몸짓과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로 소통했습니다.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새로운 보직자 제이슨 밀러, 소령가이 부임한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월요일 아침, 식당 직원들은 즉시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춘 여사는 낯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 밀러 소령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명문 대학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기지 내에 파다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단추 하나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기지 식당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메뉴의 최적화. 둘째, 인력 구조의 재편성. 셋째, 작업 프로세스의 현대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술렁거림이 들렸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 재편성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러 소령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는 미군 기지이지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현재 주 2회 시행되는 한국 음식의 날은 주 1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춘 여사는 용기를 내어 밀러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령님, 한국 음식 병사들이 아주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하고 불고기. 밀러 소령은 춘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멸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춘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매일 식당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한국인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했습니다. 밀러 소령의 개혁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한국 풍경 사진들은 미군 관련 사진들로 교체되었고 메뉴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 메뉴는 구석에 작게 쓰여 있었고 그마저도 불고기 덮밥과 같은 간단한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 부임 첫 주가 지날 무렵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날이 주 1회로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불만은 곧 밀러 소령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자 밀러 소령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춘 여사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 여사는 다음 주 한국 음식의 날을 위해 된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축소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밀러 소령이 주방을 순찰하다가 된장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는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된장, 발효시킨 콩입니다. 춘 여사가 설명하려 했지만 밀러 소령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는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또 다른 날은 춘 여사가 점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이 물기로 인해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녀는 무거운 솥을 나르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밀러 소령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깨진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춘 여사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밀러 소령은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느리고 실수가 많다. 인력 개편 시 이 문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춘 여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몇몇 미군 직원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밀러 소령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진우 소위였습니다. 도 소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춘 여사가 깨진 그릇을 모두 치우고 작업을 계속하자 밀러 소령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밀러 소령이 주방을 나가자마자 도 소위는 춘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춘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도 소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춘 여사는 도 소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도 소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밀러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도 소위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밀러 소령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 소위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소령님, 춘 여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춘옥자 여사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밀러 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도 소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춘 여사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기지 병사들 모두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방에서 밀러 소령은 손을 들어도 소위의 말을 막았습니다. 소위,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관할이고 제 방식대로 운영합니다. 도 소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기본적인 존중은 밀러 소령은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더 이상 말한다면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 소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도 소위를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도 소위는 분함을 사귀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춘 여사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도 소위는 춘 여사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도 소위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춘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도 소위는 춘 여사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고 바로 그날 춘 여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춘옥자 여사가 밀러 소령에게 모욕을 당한 바로 그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군 최고위층의 방문이었습니다. 국방부 고문이자 미 육군 사성 장군인 벤자민 스콧 대장이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이 독수리 기지를 방문하는 전날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방문은 이 기지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을 의미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아침 일찍부터 모든 식당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긴장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스콧 장군과 수행원들은 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밀러 소령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이어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식당 전체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모든 식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장식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춘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작업량이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미리 준비한 업무 분담 종이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각자의 구역이 할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 여사에게 종이를 건네며 밀러 소령은 유난히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님, 당신은 식자재 창고 전체 정리와 주방 대청소를 담당합니다. 춘 여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식자재 창고는 기지에서 가장 큰 창고 중 하나로 무거운 식자재와 각종 도구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곳을 혼자서 전부 정리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혼자서 전부 해야 합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신의 구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춘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파래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뜨려 할 때 밀러 소령은 춘 여사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한국 음식의 날이지만 내일은 한국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춘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러 소령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메뉴는 서양식으로만 준비합니다. 춘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밀러 소령이 춘 여사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령인 춘 여사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번 장군 방문을 핑계로 그녀를 해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무시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춘 여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종 식자재와 도구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쌀포대, 통조림 상자, 냉동 육류 박스 등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힘든 일을 해왔어. 하나씩 해나가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작업량은 너무나 방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차 느려졌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로 그런 육체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고모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춘 여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도진우 소위가 창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전부 고모님 혼자 하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춘 여사는 애써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도 소위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진우야. 도 소위는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춘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진우는 이미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춘 여사도 한숨을 쉬었지만 진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것들을 운반했고 춘 여사는 선반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함께 일하자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창고는 제법 정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춘 여사의 얼굴은 피로로 파리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고모님,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러 소령이 내일 아침까지 전부 하라고 했어. 하지만 고모님, 이건 아무리 해도 내일 아침까지 전부 끝낼 수 없어요. 소희는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망은이었고 허리의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다가 내일 일찍 와서 마무리할게요. 춘 여사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나도 이제 힘이 모자라네. 소희는 춘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춘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들어가.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춘 여사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진우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내일 밀러 소령이 완성되지 않은 작업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소희는 약속대로 조금 더 창고를 정리한 후 기지를 나섰습니다. 그는 춘 여사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주 일찍 와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군 방문일 새벽 5시, 춘옥자 여사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진우가 많이 도와줬구나. 그녀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밤새 홀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 여사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을 분류하고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땀이 그녀의 뺨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너무나 컸고 물건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그녀는 자신이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밀러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춘 여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일찍 와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고는 상당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구역은 손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높은 선반 위의 물건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완벽하게 끝내라고. 춘 여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지시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해내지 못한다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해고입니다. 춘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과 나누었던 웃음, 함께 즐겼던 식사, 한국 음식의 날에 특별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방에 가서 오늘 행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는 주방 뒤쪽에만 계십시오.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춘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춘 여사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만이라도 완벽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도 소희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춘 여사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 여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도 소희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도 소희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춘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안쪽의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도 소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밀러 소령이 창고 상태를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을 해고했다는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도 소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춘 여사는 그런 진우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오래 일했어. 나이도 많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벌써 정년이 지났는데. 도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밀러 소령에게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춘 여사는 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 소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진우는 곧장 밀러 소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강하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밀러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 소희는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밀러 소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희?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추녹자 여사의 해고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펜을 탁자 위에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령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못했다고 해고라니요. 젊은 사람도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든 곳입니다. 밀러 소령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기지 내 인사 문제는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소령님, 도 소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춘 여사는 이 기지에서 20년간 성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녀를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밀러 소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희, 당신이 당신의 계급이 무엇인지 잊은 것 같군요. 아닙니다, 소령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것에 침묵하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밀러 소령은도 소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도 전출시켜줄까요?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는 내가 결정합니다. 도 소희는 그 협박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았으면 오늘 행사 준비나 마무리하러 가십시오, 소희. 밀러 소령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 소희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도 소희는 춘 여사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 소희는 춘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춘 여사는 도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20년 동안 행복했어. 도 소희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춘 여사는 도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지. 나는 내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 그거면 충분해. 소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춘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장군님이 방문하시면 멋진 식당을 보여줘야지. 춘 여사는 밝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쾌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춘옥자 여사가 주방 한 구석에서 마지막 근무를 수행하며 비통함을 사귀고 있을 때 주방 문 밖의 식당은 최고조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벤자민 스콧 대장의 도착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전고 무렵 밖에서 환영 인파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콧 대장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에 검은색 차량이 멈춰서고 경비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하는 가운데 70대 초반의 스콧 대장이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했으며 수많은 훈장들이 그의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밀러 소령 같은 재빨리 스콧 대장 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대장 옆에 바싹 붙어 기지 시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스콧 대장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밀러 소령의 과도한 의전에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였습니다. 기지 투어가 끝나고 밀러 소령은 장군과 수행원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구운 감자, 신선한 샐러드 등 다양한 서양식 요리가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한국 음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 여사는 밀러 소령의 지시대로 주방 뒤편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콧 대장은 식탁 위에 음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늘이 한국 음식의 날이 아니었습니까? 밀러 소령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서양식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스콧 대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의 얼굴이 약간 파래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한국 음식은 냄새도 강하고 불편하실까봐. 스콧 대장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밀러 소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한국 음식은 훌륭한 요리요. 밀러 소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의 입에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원래대로 한국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밀러 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는 춘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릇 닦는 것 그만두고 당장 한국 음식을 만드시오. 춘 여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얼굴이 붉어진 채 주위를 신경질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급하게 뭔가 만들어요. 춘 여사의 얼굴에 잠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진우. 소희가 주방에 들어섰고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모님. 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만 주십시오. 밀러 소령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주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방 전체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춘 여사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불고기용 소고기를 꺼내고 양념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쪽파, 마늘 등을 능숙하게 썰면서 그녀의 눈에는 집중력이 서렸습니다. 곧바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고 다른 한국인 주방 보조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주방은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고기에 고루 배고 된장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한식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나르자. 춘 여사가 말했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춘 여사는 주방 문을 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소매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스콧 대장과 방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그들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춘 여사가 식당에 들어서자 스콧 대장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춘 여사의 손에 멈췄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춘 여사는 된장찌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장군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뒤어 나오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스콧 대장은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춘 여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러 소령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장군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춘 여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장군이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춘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장군은 춘 여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혹시 1973년 한강 야전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춘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장군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의 포격전 기억하십니까? 춘 여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 윤곽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진우 소위와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작게 떨렸습니다. 기억의 파도가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그 순간 벤자민 스콧 대장은 모든 사람 앞에서 추녹자 여사에게 깊이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기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입이 벌어져 있었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우, 소위와 다른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성 장군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경례를 하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춘 여사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5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기억, 고통, 그리고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때는 1973년 한국 한강. 습하고 끈적한 공기는 땀과 피,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 야전병원은 울창한 수풀 속에 위치한 임시 텐트 병원이었습니다. 굵은 나무 기둥이 텐트를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은 흙이 굳어 울퉁불퉁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내뿜는 전기 소음이 끊임없이 귀를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간호병 추녹자는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이미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 도착한 부상병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빨리요. 출혈이 심합니다. 추녹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투로 동료 간호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상병은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깊은 관통상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랬습니다. 추녹자는 재빨리 지혈대를 묶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녀는 병사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전 병원은 늘 그렇게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상자들, 쉴 새 없이 오가는 헬리콥터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명령. 그러나 추녹자는 그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었습니다. 한강 야전병원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있었지만 추녹자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냉정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백의의 천사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48시간 연속 근무 중일 때도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 긴박한 엔진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채선은 몇몇 부상병과 함께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내렸습니다.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둘러 주세요. 장교는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추녹자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모두 수술 중입니다. 제가 먼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장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녹자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사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추녹자는 재빨리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3명 모두 총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상태가 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급한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신속하게 맥박을 확인하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에 총상이 있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거즈 주세요. 그리고 링거랑 항생제도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옆에 있는 위생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추녹자는 빠르게 총탄이 관통한 부위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 손에 놀라운 힘과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상병을 데려온 미군 장교는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차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이토록 젊은 한국인 간호병이 이토록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추녹자입니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벤자민 스콧 중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병사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춘? 네가 아니었으면 이 병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의사가 칭찬했지만 추녹자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벤자민 스콧 중위는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이토록 냉정하고 전문적인 의료인을 만난 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스콧 중위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동시에 그 한국인 간호병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녹자가 그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을 보러 오셨군요. 스콧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병사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윌슨 병장은 이미 의식을 회복했고
다른 2명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스콧 중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추녹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추녹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스콧 중위의 진심이 담긴 표정에 결국 초콜릿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교류였습니다. 그 후 스콧 중위는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점차 그는 추녹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초콜릿을, 그녀에게는 통조림이나 커피를. 그것은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추녹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스콧 중위는 종종 다른 미군 장교들에게 추녹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인 간호병은 천사 같아. 내가 본 가장 용감한 여성이야.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곧 기지 내의 야전병원에 한국인 간사, 천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녹자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는 1973년 5월 17일, 한국, 한강.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만이 이곳이 전장임을 상기시켜줄 뿐이었습니다. 한강 야전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간호병과 의사 몇 명만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녹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 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까웠고 너무나 컸습니다. 병원 전체가 흔들렸고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원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의사와 간호병들은 날개를 달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간호병 집중. 환자들을 중앙 텐트로 옮기세요. 서둘러. 상급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추녹자는 재빨리 환자의 링거를 점검하고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호병들도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자 병원 한쪽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텐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은 급히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추녹자는 2명의 부상병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다시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누구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녀는 연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추녹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 1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체중은 무거웠지만 추녹자는 단단히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텐트 천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추녹자는 병사를 다른 의료진에게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격렬한 총성이 들려왔고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스콧 중위 부대가 교전 중이다. 중위는 행방불명이다. 추녹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급 의료 장교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15분 이내 전원 철수 포위되기 전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의료진들은 급히 장비와 의약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추녹자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스콧이 주었던 초콜릿과 커피 통조림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콧 중위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병이 추녹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춘,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추녹자는 망설였습니다. 스콧이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 다른 간호병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따라갈게. 그녀는 재빨리 적의 공격을 받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은 이제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고 총성과 폭발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녹자는 공포를 억누르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것은 간호병의 의무를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추녹자는 총성이 난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눈에 띄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흙과 깨진 파편들이 밟혔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꼈지만 스콧 중위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분간의 전력 질주 끝에 그녀는 작은 언덕 아래에서 미군 부대와 교전 중인 적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추녹자는 그 소리를 향해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이내 그녀의 눈에 교전이 끝난 듯한 잔해가 보였습니다. 부러진 나무들과 탄피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상병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이미 철수했거나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쓰러진 나무 뒤편에서 벤자민 스콧 중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있었고 다리도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무정이가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중위님, 추녹자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스콧 중위는 희미하게 제 눈을 떴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간호복을 입은 추녹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춘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추녹자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재빨리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 상처는 심각했지만 출혈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고정시킬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적군 병사들이 잔해를 수색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위험해요. 추녹자는 스콧 중위의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무거웠고 다리 부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도 어서 돌아가십시오. 스콧 중위는 그녀에게 소리쳤지만 추녹자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근처에 널려있는 천 조각들을 모아 임시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스콧 중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부축할 테니 제 박자에 맞춰서 한 걸음씩 움직이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추녹자는 스콧 중위의 체중을 거의 다 지탱한 채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콧 중위는 고통 때문에 신음했지만 추녹자의 헌신적인 태도에 힘입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들이 숲을 빠져나와 작은 언덕을 넘었을 때 추녹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가 근처에서 적군 순찰대가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녹자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잠시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스콧 중위를 풀밭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스콧 중위는 숨을 헐떡이며 추녹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는 경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는데 당신은 왜 돌아왔습니까? 추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간호병입니다.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은 저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콧 중위의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욱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순찰대 병사 한 명이 그들이 숨어 있는 곳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추녹자는 즉시 자신의 몸으로 스콧 중위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병사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스콧 중위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철수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녹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꺼내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근처 지리를 잘 압니다.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스콧 중위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녹자는 다시 스콧 중위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추녹자는 아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녹자는 스콧 중위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틀 후 스콧 중위는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스콧 중위는 추녹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약속합니다. 훗날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추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콧 중위는 돌아갔고 추녹자는 다시 야전 병원으로 돌아와 간호사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희생의 기억이자 한미 양국 군인들이 공유했던 인간적인 유대였습니다. 50년 후 독수리 기지 식당. 스콧 대장의 눈에 흐르던 눈물, 그 경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늙은 식당 아주머니가 50년 전 전장에서 자신을 불길 속에서 구해냈던 젊은 간호병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추녹자 여사는 스콧 대장의 경례에 얼어붙은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50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위님? 벤자민 스콧 중위님 맞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콧 대장은 천천히 경례를 내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녹자 여사님, 벤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드라마틱한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네 밀러 소령의 얼굴은 경악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해고하려고 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사성 장군의 생명의 은인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우, 소 있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적인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콧 대장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춘 여사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여사님,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50년 전 전장에서 부상병들을 안심시키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전장의 천사가 받았어야 할 존경과 명예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의 시간, 그리고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 만들어낸 운명적인 재회. 스콧 대장이 추녹자 여사에게 경례를 바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은 독수리 기지 식당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경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춘 여사의 얼굴에는 감격과 더불어 50년간 묻어두었던 전장의 고통이 다시금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스콧 대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설적인 장군으로서의 위엄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춘 여사님, 당신이 살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폭격 속에서 당신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50주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콧 대장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군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스콧 대장은 춘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주변의 모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친 영웅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50년 전 한강야전병원에서 간호병으로서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구해낸 분입니다. 나 자신도 이분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점차 강해졌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도진우 소위가 결연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도 분노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행복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불의를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 소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스콧 대장은 춘 여사에게서 시선을 옮겨 도 소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춘 여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장군 앞에서 밀러 소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 소위는 춘 여사의 침묵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이슨 밀러 소령, 이 춘 여사님을 해고했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 소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춘 여사님께서 연세가 많고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이 춘 여사님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스콧 대장의 표정은 점차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 소위에게서 밀러 소령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밀러 소령은 창백하게 질린 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춘 여사님의 과거를 알지 못했기에. 스콧 대장은 그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밀러 소령.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군의 명예이자 의무입니다. 내 말뜻을 알겠습니까? 밀러 소령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콧 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밀러 소령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던 수행 장교인 중장에게 짧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중장은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밀러 소령몽 춘옥자 여사에 대한 해고 결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춘 여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밀러 소령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예, 중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긴장감은 서서히 누그러졌지만 밀러 소령의 패배는 명확했습니다.
벤자민 스콧 대장은 다시 춘 여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춘 여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춘 여사님, 부디 이 기지에서 계속 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기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서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춘 여사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콧 대장은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 쪽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자 주변의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사의 박수였지만 곧 식당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힌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도진우 소위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춘 여사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이제는 이해와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간의 희생과 용기가 마침내 이 독수리 기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콧 대장의 방문은 그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춘옥자 여사는 이제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지의 정신적인 상징이자 살아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스콧 대장의 방문은 독수리 기지의 단순한 충격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춘옥자 여사는 하루아침에 해고 위기에 놓인 초라한 식당 직원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 기지의 상징적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춘옥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도진우, 소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일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고모님, 오셨습니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으니 누가 감히 고모님을 건드리겠습니까? 소희는 웃으며 그녀의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춘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진우야. 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춘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이슨 밀러 소령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어색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춘 여사를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춘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춘 여사님, 다시 한번 어제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사님의 고귀한 과거와 희생을 알지 못하고 경솔했습니다. 모든 해고 절차는 철회되었으며 여사님은 복귀하셨습니다. 밀러 소령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춘 여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러 소령님.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하겠습니다. 춘 여사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밀러 소령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방을 나섰습니다. 춘 여사는 다시 앞치마를 메고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업무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밀러 소령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즉 벤자민 스콧 대장의 특별 만찬원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춘 여사는 신중하게 메뉴를 구상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스콧 대장이 가장 좋아했던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포함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방 보조원들도 춘 여사를 존경심을 담아 도왔고 주방에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스콧 대장의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춘 여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스콧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춘 여사가 만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 맛입니다. 춘 여사님, 50년 전 야전병원에서 먹었던 그 따뜻한 맛 그대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콧 대장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춘 여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만찬 후 스콧 대장은 춘 여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군 최고사령부에서 특별히 제작한 하해 자유수호 간호병 명예의 메달탄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이 메달은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춘 여사는 메달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옥자 여사는 영웅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폭격이 끝난 후 춘옥자는 스콧 중위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야전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은 이미 완전히 철수하여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서둘러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병원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을 잃고 며칠 동안 홀로 헤매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한국군 부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야전병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녀가 일했던 야전병원은 이미 철수하여 기록이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군 복무 기록과 간호병으로서의 신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제대해야 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영웅적인 희생은 그녀에게 명예 대신 잊힌 기억과 간절한 꿈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 생계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서 식당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5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과거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묵묵히 일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스콧 대장의 도움으로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춘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함께 일했던 그리고 그녀가 구해주었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춘 여사는 특별 만찬 다음 날 아침 도 소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혹시 50년 전 한강 야전병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겠니? 내가 구했던 병사들의 이름이 궁금하구나. 도 소위는 춘 여사의 깊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춘옥자 여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그녀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했고 기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방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도 소위는 춘 여사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가 기지에서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춘 여사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의 헌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지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 사이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벤자민 스콧 대장의 방문이 끝난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독수리 기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활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춘옥자 여사는 이제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기지의 상징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경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이슨 밀러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스콧 대장과의 만남과 춘 여사의 고귀한 희생을 목격한 후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기지 직원들의 복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춘 여사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한 위대한 영웅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밀러 소령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홀로 깊은 집중 속에 된장찌개칼을 끓이고 있는 춘 여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춘 여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밀러 소령은 잠시 동안 춘 여사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노련한 기술과 음식에 담긴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50년의 역사와 헌신이 담긴 장인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밀러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춘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밀러 소령님. 밀러 소령은 한국의 전통 닭이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선물입니다. 춘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밀러 소령은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진심을 담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 여사님,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명예와 헌신을 감히 제 기준과 효율성으로 평가하려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을 잃고 부드러웠으며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령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입니다. 저는 소령님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춘 여사의 관대함에 감동했습니다. 춘 여사는 방금 끓인 된장찌개를 작은 접시에 조금 담아 밀러 소령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끓인 것입니다. 밀러 소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된장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맛보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그의 혀끝을 감돌았고 그는 그제야 이 음식이 단순한 발효콩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춘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음식의 날 노음대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식당은 아침부터 미군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길게 줄을 서서 불고기와 춘 여사의 된장찌개를 기다렸습니다. 춘 여사는 즐겁고 바쁘게 움직이며 요리를 날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독수리 기지에 남아 수많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맛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기지에 살아있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도진우, 소위는 약속대로 50년 전 한강 야전병원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세월이 오래되어 불분명했지만 춘옥자 여사가 구했던 병사들의 일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춘 여사는 그 이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춘옥자 여사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영웅이자 평화의 시대에는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운명적인 순간을 통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맛은 5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가장 따뜻한 위로로 남아 있습니다.